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기본 강의 오늘 4주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150페이지, 그 다음에 그림 공법은 44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나가는 건 무슨 법? 도시개발법 전반부만 먼저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후반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나머지 일부 조금 남은 부분은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강의와 관련된 격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칠판에 쓰지 않고 칠판에 우리 강의 내용만 쓰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 밑에 바로 보면 나오죠. 자, 오늘 봐야 될 내용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오직 뭐한 자만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라는 이 말. 상당히 제 마음에도 와서 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생활할 때는요. 그냥 저녁 6시만 퇴근하면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내에 맛있는 거 먹는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옆에 있는 보좌관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그거 하느라고 허송 세월 다 보냈었습니다. 막상 제가 모시던 의원님께서 그만두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의원님이 그만두면 밑에 있던 보좌관, 보좌진도 다 당연퇴직입니다. 자동적으로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새로 들어오는 이제 초선 국회의원들 그분들과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왜 국회 경력을 필요로 하는 이제 보좌관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같이 접촉을 했었는데 몇 분을 만나봤는데 별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뒀었습니다. 근데 국회는 열렸는데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뭐가 됐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국회 있을 때는 같이 일하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보좌관님 같이 해보실래요? 저런 사업인데 같이 하실래요? 라는 제안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그만두고 집에 딱 이제 가가지고 처음에는 한 2달 동안은 영어 학원도 다니고 헬스클럽도 다니면서 운동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뭔가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려고 막상 보니까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그쪽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준비하면 좋겠는데 알던 사람들한테 전화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왜요? 나 혼자 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화했더니 보좌관님 요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드시 물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피하더라는 얘기죠.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조금 말씀드렸었죠. 이 세상을 사실 끝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쯤이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이 갑자기 실업자가 딱 되고 나니까 준비하려고 그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제가 또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물론 다 내려놓고 그냥 시작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또 뭐 쫀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하려고 해야 되지 놀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 그 다음에 다시 국회 들어갔을 때부터는 다시 정말로 국회 안에서도 열심히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자격증도 4개를 그때 취득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다 써먹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30대 중반 때 제가 실업자 생활을 한 거의 1년 가까이 했다는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사실은 인생에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느꼈던 게 이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기회가 와도 잡을 줄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잡겠습니까? 또 기회가 오는 것도 모릅니다. 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기회라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오직 뭐한 자만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이거 해보자라고 지금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쨌든 부동산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들어와서 뭐 사람이 많으니까 뭐 안 되네? 일반적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한 거 이건 하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단계인 거고 이 단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목표한 대로 꼭 달성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게 오늘 강의의 격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그럼 지금 보는 건 무슨 법이다? 이제 두 번째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 12문제 났었죠. 이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납니다.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을 도시개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그럼 옛날에 마곡지구는요 이렇게 논밭이 쫙 펼쳐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다 논밭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건축물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논밭이 펼쳐진 지역이죠. 이런 서울특별시 저쪽 강서구 서쪽 지역에 마지막 남았던 땅덩어리였었습니다. 이거를 신도시를 개발하자라는 그 절차를 다루고 있는 거, 그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마곡지구라는 게 개발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곡지구 있던 땅에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계획은 지금 현황으로 이렇게 돼 있는 땅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호수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쪽은 주택가를 들어지고 이쪽은 공장단지 같은 게 들어오는, 또 일부는 상업지역이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무슨 계획이다?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근데 이 개발계획은 정말로 저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죠. 장차 이 마곡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소라는 먼저 희망사항을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뭘 지정한다? 도시를 개발하는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걸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죠. 그럼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됐으니까 이 안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자,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이라죠.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건 크게 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용 방식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있던 이 마곡지구 땅덩어리들이랑 건축물들을 전부 다 보상비 주고 사들입니다. 강제로 사들이는 거, 이걸 수용이라고 하죠. 그래 놓고 이 땅을 싹가뭉개서 새로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된 걸 종전에 있던 토지 수익자들은 보상비 받고 떠나보내고, 이제 이 새로운 땅을 사람들에게 뭐 한다? 분양하는 거. 그걸 이거는 공급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공급이 바로 분양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환지 방식. 이때 환자는 바꿀 환자, 땅 지자입니다. 땅을 바꿔주는 방식,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럼 바꿔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 이렇게 싹 개발한 다음에 여기 조성된 토지 있죠? 그 새로운 토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 그럼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수용 방식은 보상비 주고 기존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내쫓는 방식이 수용 방식입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은 토지 수익자들을 내쫓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새로 조성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 이게 환지 방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수용 방식 절차와 환지 방식 절차가 쭉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법, 그걸 무슨 법을 한다? 도시개발법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계획부터 수립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면 좋겠는지 희망사항을 먼저 계획으로 수립해 봅니다. 일단 어떤 행위를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한다? 거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는지 먼저 그림 속으로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면 참 멋있겠다라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봐. 괜찮냐?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러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통상은 그렇게 진행되겠죠. 이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그 희망사항을 계획으로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럼 이런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일까? 원칙은 시도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자들이에요. 그럼 시도사나 대도시장,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니까 서울특별시장, 원칙만 봅니다. 이제 바로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는 거죠. 근데 그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는 얘기죠. 구역 지정이 먼저가 아니고 계획부터 수립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계획이라고 하고, 그건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이때 수립하는 시기, 원칙은 언제 수립하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 먼저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선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 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역을 지정하는 걸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한답니다. 주로 어떤 지역일까요? 주로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들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죠?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논밭이 약간 펼쳐져 있는 마곡지구라고 가정하죠. 근데 이 땅에 뭐한대? 야, 좀 있으면 여기 뭐한대? 도시개발 사업인가 뭔가 시행한다고 여기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거래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수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 하고 말할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대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나대지를 예를 들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물도 짓지 않은 땅은 보상비를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당연히 적게 주겠죠. 그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야,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 빨리 뭐부터 하자? 건축물부터 때려치자. 그 다음날 그 소문이 나자마자 바로 건설의 메아리 소리가 막 울려 퍼질 겁니다. 왜? 건축물이 있는 땅이 훨씬 더 보상비가 크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로 주지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행위들이 벌어집니다. 환지 방식에도 마찬가지예요. 환지 방식은 종전의 토지를 평가해가지고 그게 얼마짜리로 나오면 그에 맞도록 상응하는 그러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럼 종전의 토지 가격을 높게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나대지로 주면 안 되겠죠. 건물 때려 짓습니다. 또 저 황폐한 땅인데 또 거기는 건물을 못 짓는 땅은 뭐 하죠? 그냥 방치하지 않고 거기다 가시오가피라는 그런 약용식물을 거기다 심어놓습니다. 심어놓은 건지 꽂아놓은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심은 척 해놓고선 재배하는 척합니다. 그러면 그냥 황무지일 때는 땅값 평당 2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약용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그 약용식물에 대한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다 보상비 책정하면서 동시에 땅값도 더 그보다는 비싸게끔 더 높게끔 책정이 돼서 보상비를 많이 받거나 새로운 환지 받을 때 더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욕심이요 당연한 행위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막자는 얘기죠.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하죠? 도시개발구역부터 먼저 지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뭐냐?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런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는 이런 7가지 개발행위 하라면 국토법에서는 6가지였었죠. 여기는 7가지 개발행위야. 그걸 하려면 뭐 바꿔야 된다? 원칙적으로 허가받아라 라고 함으로써 그런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개발행위 못하도록, 즉 허가받으라는 건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가 없는 건 허가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먼저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행위 함부로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보자 라는 의도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공자생, 외국삼이라고 됐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서를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기본서 몇 페이지? 1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개발계획 수립 시기에서 원칙 예외하고 나왔잖아. 그래서 예외가 바로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 두 번째 자연녹지 지역, 세 번째 생산녹지 지역, 네 번째 도시적 외의 지역,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정하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으로서 어디는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들 하고 6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지역은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머리자 맞춰서 공자생, 그 다음에 외국삼 이렇게 합니다. 공자생, 외국삼. 외우는 방법 봤더니 공자생신에 외국사신이 30명 왔다. 뭐 그렇게 외우라고 됐죠? 거기 공자생일에 외국사신이 3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 생신 때는 태어난 탄생일에는 동방박사 3명만 왔는데 공자님 생신 날에는
30명이 왔답니다. 그게 공자생일에 외국사신이 30명 왔다. 공자생 외국삼. 자, 공이 뭐죠? 개발계획을 공모한답니다. 공모가 뭐죠? 공개모집. 자, 여러분 여기를 내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을 테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개발계획 안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그걸 개발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을 공모하려면 먼저 구역이 지정돼 있어야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니들이 한번 안을 가져와라 라고 하려면 구역이 먼저 정되는 게 당연하겠죠. 두 번째, 자는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연녹지지역 여기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생산녹지지역도 들어가요. 보세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 여기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은 전체를 이렇게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근데 생산녹지지역은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게 생산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해야 되지. 이때 생산녹지지역을 이렇게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 중에 생산녹지지역이 차지하는 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생산녹지에 포함되는 이런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역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바로 생산녹지역의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아예 생산녹지역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은 적도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개정돼가지고 30%까지는 포함시켜도 괜찮다라고 됐다는 거죠. 그럼 녹지지역 중에 또 하나 있죠? 무슨 녹지지역 있어?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 그래서 녹지지역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어디에는 그 중에 여기 보전녹지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 못한다, 못한다. 예, 보전녹지지역은 어떤 지역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10%만 포함시키는 거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생산녹지지역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적 외지역. 항상 이건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도시지역, 외지역 하면 이게 어디를 말할까? 도시적 외란. 그랬더니 뭐죠? 시골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땡, 틀린다. 도시의 반대말은 시골이 되지만 도시지역, 외지역 하면 그건 시골지역이 아니라는 것. 도시지역은 무슨 개념이다? 용도지역의 개념이라는 걸 먼저 기억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이건 용도지역이지 우리가 말하는 도시와 시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외 그러면 어디를 말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외라고 말하면 관농자를 말한다.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적 외지역에다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 문제를 안 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또는 농림지역에서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버립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죠. 농림지역 이거죠. 이런 데서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응용 문제로도 시험 문제에 출제한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인데 그 다음에 과로수께 중요합니다. 그때 국장은 어디다가는 안 된다 이런 거 하는 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예, 자연환경 보전은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 자, 여기가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답니까? 여기 주거지역, 여기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 공업지역이라고 차지하는데 요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이 전체 면적이 요 면적이 합친 게 전체 면적이 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는 지역이더라 라는 이 말.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에서 주상업지역의 30% 이하래요.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개발이 전체 구역 중에서 30% 이하만 개발됐다.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했잖아. 그럼 70% 이상은 무슨 지역이야? 나머지 녹관농자, 주상공 빼고 나면 녹관농자.
예, 보존하는 지역이 70% 이상이고 개발된 지역은 30% 이하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들. 그런 데는 먼저 여기서 개발들이 막 사람들이 아직 빈 땅이 많으니까 거기다 가건물 같은 거 막 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걸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54페이지 보시면 무슨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만 그때 저 개발 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거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라는 게 필요하더라. 요거. 자, 먼저 무슨 방식? 수용 방식에서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죠? 수용 방식은 그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뭐라 하면 되죠? 보상비만 잘 주면 되는 겁니다. 불만 없어. 보상비 얼마 줄래요?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 그 돈 주고 나면 끝이에요. 내보냅니다. 물론 가끔마다 이주단지도 조성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원칙으로는 보상비 주고 내쫓고 새로 개발해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가 지가 분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방식일 때는 환지 방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종전에 갖고 있던 땅을 까먹여서 새로 개발하고 그 있던 개발대에 끝난 땅을 종전에 있던 그 안에 있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자, 당신이 갖고 있던 땅이 이번에 이렇게 개발이 끝났는데 그 중에 요만큼은 당신 겁니다. 조기는 당신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내 땅이 있던 이 땅이 어떤 식으로 개발될 건지 그걸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게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에서는 그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내가 있던 땅이 개발될 건지 그걸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무슨 계획? 바로 개발 계획이고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지정권자는 무슨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 여러분 지금 이 마구지구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야. 마구지구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면 괜찮을까요?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에서만 개발계획 동의를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줄여서 면3 총2 요건 위에 걸 쓰지 않고 밑에 걸 씁니다. 면3 총2 이렇게 해서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예를 들면 여기가 도시개발 구역이랍니다.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한답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답니다. 그럼 이 안에 토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면적 중에 얼마 되는 거?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3분의 2 되는 사람들이 전체 토지사 총수에 얼마 된다? 전체 2분의 1도 돼야 된다. 동시효권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났었어요. 이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에 났었습니다. 또는 하면 틀려버려요. 뭐로 쓴다? 와자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두 가지를 동시효권을 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수치로 다 다시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하여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면3총이라는 걸 줄여서 그냥 면3총이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이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됐었습니다. 어떤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답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누구랍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란다. 국가 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해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시행자라면 그때는 토지수의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왜 싸가지 없는 규정일까? 아니 시행자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개발계획 보여주지도 않고 야 니들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나중에 주는 대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깜깜이 개발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새로 만들었다. 너한테 주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개발할 건데요? 너는 알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주는 대로 너는 그냥 받으면 돼. 이런 걸 뭐란다? 옛날 고리타분한 옛날 독재 정권에서 하던 사업 시행 방식이 지금도 들어있다는 거. 저는 이건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행자가 국가라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얘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 위해서 잘했습니까?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이 새끼들도 못 믿습니다. 따라서 뭐 하는 건 아니란다? 예, 이거 동의받으란다. 이건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 누가든지 간에 동의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행법은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이 토지 수의자 면삼총이 동의받는 거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싸가지 없는 규정이 들어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하십시오. 아셨죠?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라 꼭 그렇게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애워야 이게 머릿속에 그래도 들어가지요. 그냥 무조건 애워란다고 얌전하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톡톡 튀어나옵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그래서 팍팍 박아도 안 들어갈 머리인데 그냥 살짝살짝 던져놓는다고 그게 들어갑니까? 다 튕겨져 나오지.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이 쉬어가면서도 소리를 할 때마다 강하게 탁탁탁 이렇게 하는 것도 머릿속에 좀 제발 좀 박혀라.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동의자수 산정 방법. 2번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그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상에 동의받는 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국공유지 면적은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거 제외가 아니야. 국공유지 면적도 포함해서 산정한다. 일단은 지금은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조합의 경우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났으니까 그건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밑에 개발계 수립 기준 나옵니다. 이때 개발계 수립하는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관해서는 2가지만 정리하자. 자, 먼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이미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를 한번 보자. 아까 예를 들었던 마곡지구. 저 마곡지구는 어디에 속했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전체는 서울과 부천과 인천에 걸쳐서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될 수 있고 서울 전체를 포함해서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서울특별시에는 뭐가 수립됐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요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더라?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 요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도록 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다른 말로 부합하게 수립하라는 말 썼었는데 이것도 우리말로 다 고친다고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어디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우리 평수로 따지면 100만 평이라는 숫자야. 왜 지저분하게 300만이면 300만이고 400만이면 400만이지 330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100만 평을 말한다. 한 평은 3.3제곱미터니까 바로 330만 제곱미터란 3만, 이건 100만 평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 100만 평인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하려면 거기에 무슨 내용들이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학 등의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 면적이 넓을수록 각종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만약에 주거 기능과 교육 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죠. 자, 예를 들면 이번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답니다. 아파트 면적 이제 쭉 도시개발 전체 면적은 100만 평인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짓는 지역이래. 그럼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 그건 주거기능자. 그게 고속도로 건너서 그 강을 넘어가지고 산 쪽에다가 학교를 줘놓으면 가는데 2시간 걸린답니다. 그럼 애가 거기를 무슨 재주로 걸어가가지고 가다 고속도로 넘어가다가 또 깔려 죽을 것이요. 바다 그 강 넘어가다가 익사해서 죽을 것이요. 맨날 학교 갈 때마다 5명씩 죽는다면 이게 주거기능과 교육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능의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30만이라는 숫자는 33 하잖아. 그럼 분위기가 33하면 서로 뭐죠? 천생연분이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천생연분이다. 암기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그림 공부법에 보면 나와 있죠.
분위기가 삼삼하면, 330만이니까 삼삼. 분위기가 삼삼하다는 것, 우리가 분위기가 좋은 걸 삼삼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뭐 한단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천생연분이다. 분위기가 삼삼하면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죠. 자, 여기까지가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개발계획 수립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을까? 무지하게 많아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 들어가는 국토교통으로 정하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해가지고 내용이 거의 30개 가까운 내용들이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뭐는 들어있지 않다? 지구단의 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 무슨 계획 같은 게 막 들어가거든. 거기 보면 6번부터 인구 수용 계획, 7번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8번 교통 처리 계획, 9번 환경 보전 계획, 그 다음 무슨 설치 계획, 뭐 보건 의료 시설 및 보건 복지 시설 설치 계획, 도로 상하수 등 주요 기반 시설 설치, 재원 조달 계획, 계획 가지고 엄청난 계획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뭔 들어있지 않다?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왜 중요할까요? 이 개발 계획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까? 앞으로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희망상이라 그랬습니까? 희망상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장차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이거든요. 따라서 희망상은 국민들에게는 직접 효력이 없는 무슨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반면에 이 지구단위 계획은 어딘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에 맞도록 개발해야 되지 지구단위에 맞지 않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은 구속적 계획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구속적 계획인 구체적인 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럼 이건 어디에 들어갈까? 나중에 저 뒤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실시 계획이라는 계획 속에 그 속에 들어가지 이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예전에 시험 문제 여러 번 났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13, 14, 15, 16이라는 동그라미 찾는 거. 그럼 이 내용 중에서 13번부터 몇 번까지? 16번까지. 13, 14, 15, 16 네 가지 있죠. 요거는 뭐부터 한답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헷갈려 버려요. 자, 어떻게 헷갈릴까?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또 무슨 계획이 수립되죠? 개발계획이라는 게 수립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우리 둘을 구분해보자.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에 관한 거. 자, 그러면 원래는 개발계획 언제 수립한다 그랬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개발계획에 좀 전에 몇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요 개발계획 속에 약 30가지 가까운 내용들이 쫙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이 30가지 내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원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뭐 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을 지정하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아까 예외에 뭐 있었죠? 아니래.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립한답니다. 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후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었죠. 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경우는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공자생 외국삼이라는 요 6가지 내용이 있을 때만 공자생 외국삼은 6가지 있을 때만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랬었죠?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 예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보는 겁니다.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때 몇 가지? 30가지를 수립해야 되는데 물론 이때도 원래는 이게 30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처음부터 이걸 30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몇 가지다? 26가지만 처음에는 수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30가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
6가지만 수립하면 그럼 나머지 몇 가지 남았죠? 4가지. 요 나머지 4가지는 언제 수립해도 좋단다? 어차피 수립해야 되지만 이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지정했죠? 그 이후에 그때 요 4가지는 나중에 수립해도 된다. 뭐 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 지정해놨죠? 그리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이때는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쓰죠. 수립이라 하죠. 뭐 이건 그때 가서 나중에 4가지는 그때 포함시켜도 된다라는 거. 따라서 원칙은 30가지를 먼저 만들고 그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30가지를 나중에 만들어도 되는 거. 그거는 공자생 외국삼. 지금껏 그게 아니고 처음에 30가지를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26가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4가지는 언제 만든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4가지는 그때 가서 포함시켜도 되는 것들. 이때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 이 4가지가 무엇이냐? 요거를 또 외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머리쯤 맡아서 한다. 이거 박수치자 임순아 해서 박수 임순 이렇게 해야 되나? 박수치자 임순아 이렇게 해야 되나? 박수 임순 해놓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최근에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처음에는 참 이렇게 외우기가 쉽지 않아. 근데 자꾸 해보십시오. 저도 고시 공부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막대한 분량, 그 수많은 분량을 다 어떻게 그냥 외웁니까? 객관식 공부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따라서 정확하게 읽으려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두리뭉실에 외우면 나중에 문제에서 말 조금만 비꼬아 놓으면 그냥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짜마 갖고 외워라. 그래서 박수치자 임순아라고 박수 임순 4가지 써놓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라고 해놓고 이제 교재로 가보십시오. 13번이 뭐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다 뭐 설치한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답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해. 그 설치 비용 부담에 관한 게 그 비용 누가 부담할 거냐? 그거는 그거에 관한 계획. 이거는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그 빠진 4가지에 그때 포함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수용 또는 사용 대상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 그 밖에 권리들 있죠. 어떤 게 수용할 것이냐? 그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들에 대한 그런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토지 등의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죠. 어떤 게 수용 대상이 되죠? 그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에 포함시켜도 좋다. 이런 얘기야. 이게 수, 토, 세. 수용 대상에 나는 토지 세부 목록, 수, 토, 세 말이죠. 아까 바뀌면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거 박기비. 도시개발구역 밖에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에 관한 것. 이거는 박기비. 그다음에 수토세, 임세주, 임대주택의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임세주 이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 그 순단사,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시행 계획하는 거. 그럼 순환개발은 무슨 말이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먼저 이쪽부터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걸 순환개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순환개발 방식으로 할 때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포함될 사항들 이게 순단사, 순환개발할 때 단계적인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해서 순단사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가 가는 것? 계획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보자. 뭐라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160페이지. 이제 뭐가 수립됐으니까 개발계획 수립됐으니까 그에 따라 뭐 하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래서 요거는 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개발계획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그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올까?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할래? 지정권자부터 나오겠죠. 그럼 이 지정권자는 원칙에 누구라 그랬죠? 중간 몇 방들입니다. 바로 시,
도지사들입니다. 시도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안 된다? 대도시시장이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됩니다. 근데 얘들도 말이야, 지들 멋대로 지정하지 말랍니다. 위에는 국장과 뭐를 해야 된다?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기 전에 위에는 국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째,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때는 시도사나 대도시장 마음대로 지정하면 안 되고 국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지정하자. 조심할 건 100만 제곱미터 살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하면 안 돼요. 시도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건 맞는데 다만 국장하고는 협의를 거친 후에 지정하자. 두 번째, 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좀 전에 개발계획이라고 그랬죠? 바로 지정권자인 이자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개발계획에 뭐가 붙어 있다? 그 속에 국가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누가 지정하되?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되 다만 국토교통부장은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개발계획에 국가계획이 포함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할까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서 한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하고 성남시는 대도시요? 대도시 이렇게 걸쳐서 지정한대요. 그럼 서울특별시와 성남시에 걸치면 누가 지정할까? 원칙은 기본서에 나와요. 서울특별시하고 대도시하고 뭔다?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하고 성남시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건지 그걸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누가 직접 지정한답니까? 최고답방인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예,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 국장이 지정할까? 그건 기본서에 있는 순서를 약간 바꿔버립니다. 1, 2번 순서, 4, 5번 순서를 바꿔서 중, 국, 공, 긴급, 협의라는 5글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기본서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중앙행정위원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여기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이라고 했으니까 중앙행정위원회장이 누구죠? 우리 말로는 장관들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기다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시게 라고 그 장관들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직접 한데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라나 좀 이따 공공기관의 장 6명 사업실정자 나올 것이고 정부 출연기관 2명이 나와요. 그런 공공기관의 장이나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국장한테 제안을 하면 그때도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장의 대표적인 게 누구더냐?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그 사장이 누구한테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려고 하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국장한테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이 들어가면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천재지 변동으로 인해서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아까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그 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그랬죠? 지도끼리, 시도사, 대도시장끼리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서로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지정한단다? 그때는 최고답방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중국공 긴급협의입니다. 그래놓고 이거 외우는 방법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그렇게 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우리나라 정부하고는 긴급히 협의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하고 긴급히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라 라는 뜻,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지정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정권자한테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뭐 하는 자였다? 지정 요청자도 있더라. 이것도 기억해 둡니다. 그럼 지정 요청자는 누가 있을까? 첫째,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랬죠? 여기 원칙은. 그럼 시도사 밑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시도지사 밑에 있는 게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시도지사 할 때 시죠?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 구청장이나 또는 누가 있단다? 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군수.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는 쫄다고 누가 있죠? 바로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바로 그럼 이 자들을 다 묶어버리면 결국 뭔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하죠. 결국 이걸 묶어버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여기 누구는 들어가지 않을까? 시장 속에 대도시장은 제외됩니다. 왜 대도시장은 빠지죠? 대도시장은 쥐가 직접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지, 지정권자인 자기가 누구한테 지정을 요청합니까? 성남시장은 대도시장이니까 자기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성남시 안에다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정권자인데 지정을 요청한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성남시장 같은 사람은 지가 직접 지정하니까 저는 빠지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들이 자기 위에 있는 누구한테? 시도지사들한테. 그래서 이 자들이 지 위에 있는 시도지사들한테 우리 여기다가 우리 시군 구 안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요청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있었잖아. 누가?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 국토교통부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 국토교통부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요청자는 둘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시도지사에게, 그다음에 쫄따구인 시장 속에는 대도시장은 제외된다는 거. 쫄따구 시장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요청입니다. 그것들이 하나 더 들어간답니다. 지정 뭐도 있단다? 지정 제한자도 있더라. 이걸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정 요청자고 지정 제한자라고 합니다. 요청, 리퀘스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제한은 프로포저, 제한한다. 그래서 요청은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제한은 더 약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정중하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요청이고요. 반면에 제안은 그냥 이렇게 안을 올렸다. 그게 제안했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정 제안자는 누가 있을까? 이것도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누구한테?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지정을 첫째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 자격 있는 자들이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들한테 우리 여기다가 도시개발 좀 지정해서라고 지정을, 이건 요청해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왜 빠질까? 요청받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라 그랬죠? 쫄따구 행정청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행정청이니까 이 사람보다도 더 밑은 자는 안 되죠. 예를 들면 국가는 왜 안 됩니까? 아까 국가가 직접 할 때는 국정이 정한다 그랬잖아.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죠? 바로 시도사나 대도시장들은 쥐들이 직접 지정하면 되지 무슨 지정 제안을 왜 받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빠진다. 조합은 왜 빠집니까? 이게 첫 문제 두 번 났었죠. 조합은 지정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조합은 설립도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이 설립이 돼야 지정을 뭐 제한하든지 하지. 그럼 언제 설립이 되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나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 수자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직 조합은 설립되지도 않았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정을 제한하는 거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을까? 조합은 설립조차 안 됐다. 그래서 빠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세 명은 빼고 나머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들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아까 위에 있었잖아. 그죠? 누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들이, 공공기관 사장님, 정부출연기관의 사장님들이 누구한테
대빵인 국장한테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었죠? 첫째,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거기에 뭐 있습니까?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요. 그때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입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자, 그 제안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게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몇 페이지? 162페이지 오시면 맨 뒤에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시행자를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나누는데 그 시행자 편에서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 일단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제한하지 말랍니다. 민간 시행자가 제한하고 싶으면 그 안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162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그게 이번 29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럼 제안을 받은 누구 받았어? 여기 국장 또는 특도 시장군수청장, 국장, 국토교통장관,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청이 제안을 받은 자죠. 그럼 제안받은 내용 검토해서 항상 제안에 들어오면 검토 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제안 들어왔다 결과 통보해주라. 그 사람들한테 하랍니다. 그러면 국장이나 특도 시장군수청장이 각각 공공기관의장, 정부출입기관장 또는 시행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결과 통보할래? 라는 또 그게 중요하죠. 제안일로부터 원칙은 1개월 이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 162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게 수용이죠. 그 여부를 몇 개월? 1개월 이내 제안직에 통보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을 더 연장해서 통보할 수는 있다. 그때 제안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안한 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가 나오죠. 163페이지에 보시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정도만 거기는 정리하고 맨 밑에 지정 규모 160페이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이 얼마 되냐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인 면적은 얼마라다?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도시지역 중에서 건축물들이 큰 건물 짓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지역일까? 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뭘 짓는다? 공장. 공장은 일반 건물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갖고는 안 되고 그거인 3배인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이번에 출제했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되는데 공업지역은 1만 갖고 안 된다. 최소한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하라 그랬었죠. 근데 아까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 지정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그랬죠. 어디 그랬죠? 바로 보전 녹지지역. 그래서 보전 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했으니까 그거는 얼마 이상이라는 면적이 들어가면 틀려버립니다. 아예 지정 못하니까. 그럼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은 얼마일까? 아까 공업지역만 도시지역 내에서 공업지역만 3만이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인 원칙으로 가고 보전녹지지역은 아예 지정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럼 도시지역 외지역. 항상 도시지역 외 하면 어딜 말한다? 관농자. 이거네. 도시지역 외지역,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농지지역은 원칙 얼마입니까?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됩니다. 원칙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놓고 그 두 가지가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안에다가 뭘 짓는데?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한대요.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 아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초등학교 있어야 되잖아. 그 초등학교 땅을 조성할 땅을 기부 체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한다는 건 여기다 초등학교 용지로 써도 괜찮을까요? 관할교육청 거기 장소 괜찮네요 라고 협의가 돼야 그래야 첫 번째 요건이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법상에 해당하는 도로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 두 가지야. 초등학교 용지도 확보하고 도로도 설치하는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면 모두 갖춘다 했으니까 동시 요건이야. 그 초등학교 용지 확보 플러스 도로 설치라는 걸 한다면 이쁜 짓 했죠. 그때는
니들은 30만이 아니라 도시적 외지역이지만 30만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거기는 도시개발구로 지정해 주겠다라는 혜택을 준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구역 지정 규모 해제에 관한 게 나오는데 적용 배제가 나오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교재 164페이지 중간에 적용 배제라고 나오죠. 이 적용 배제가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면적이 일정 규모 면적 이상 돼야 된다. 아까 도시적은 원칙은 1만, 공업적은 3만 이상. 보전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이 30만, 예외가 10만 이상 이렇게 나눠지잖아. 이런 규모가 돼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국장이 지멋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하고 즉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럼 머리점만 따면 취락지구의 취, 개발진흥지구의 개, 지구단위계획구의 지,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국하면 취, 개, 지, 국이란 네 개 단어가 나오고 이 취계지국을 번역하십시오.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이렇게 옵니다. 뭐라고요?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뭐 한다는 얘기야? 지정신이 아니니까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가 국토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농림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이죠. 원칙적으로는 면적이 얼마 되도록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도시개발을 지정합니다. 그랬더니 국장이 뭐랍니까?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면서 야 여기는 내 맘이거든. 따라서 30만이 아니라 10만만 돼도 지정할 수 있다. 자기가 지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다? 네 군데.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이 지정한 지역.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이 지정한 지역. 다만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또 제외. 항상 제외야.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비 결합개발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심화 과정에서만 보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하고 나오잖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한다.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듣는다. 세 번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네 번째가 관계 행정위원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마지막에 지정을 고시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세요 라고 고시 공람을 시킨다. 이게 절차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기초조사하는데 두 번째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어떻게 듣는 거죠?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여기를 지정해도 좋겠는지 먼저 기초조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요 마곡지구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귀한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걸 공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듣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민들에게 여러분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귀한 의견 좀 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의견을 줄까요? 다 사라져버릴까요? 물론 의견 주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러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있는 이 땅이 이번에 도시개발로 시행된다고? 첫째,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보상비를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평가를 높게 받아가지고 새로운 환지 받을 때도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예, 환지 방식은요. 가격 평가가 높게 나온 사람에게 좋은 땅을 먼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있는 이 토지나 건축물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무슨 고귀한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익부터 챙겨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다? 아까 나대지에다가 가금을 줘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척,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척 이렇게 하고 황무지에다가 가시오가표나무 심어놓고 거기서 재배하고 있는 척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는다 그랬잖아.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나면요.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은 허가받아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공고가 난 이후부터 지정고시된 이후부터만 허가받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나도 그때부터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은 허가받도록 법에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때 이 주민들의 의견 듣는 방법도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의견을 들을까? 지금 말한 건 조금 이따 나오고 이건 어떻게 의견을 들을까? 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원래는 누가 들어야 돼? 구역 지정권자들이 지들이 주민들의 의견 듣는 게 맞잖아. 근데 여기는요.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또는 시도사가 지정권자가 있는 게였죠. 누구누구? 국장하고 요 시도사 얘들은요. 쥐들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죠? 내가 이렇게 지체 높으신 이 몸이 저 하찮은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러 내가 직접 가야 되느냐? 라는 싸가지 없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또 싸가지 없는 게 또 나왔나? 자, 뭐라고? 나같이 지체 높은 국장 또는 시도사가 국장 최고 대빵, 시도사 중간 대빵. 이게 하찮은 저 백성들을 만나러 가서 내가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쥐가 의견 듣지 않고 그 의견 들어야 될 내용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송부하여 라고 했죠. 그럼 누구한테 내려본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내려보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 니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위로 올려라. 이렇게 싸가지 없는 절차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송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하고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의견 듣는 방법으로서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166페이지 맨 밑에 쪽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다가 공고하고, 그건 167페이지 맨 위로 넘어가면서 있어요. 166페이지부터 올라가면서. 자, 어떻게 한다고?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쉽게 말하면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이런 식이야. 중앙지도 괜찮고 일간지도 괜찮고 지방일간지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런 데들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다가 몇 차례 이상, 그때 그 한 번 이상이야. 그걸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10살 이상 일반인들에게 공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공고, 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쳐 사람들에게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살 이상은 와서 보시라고 공람시켜야 된다라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정하는 도시개발의 면적이 10만 제부터 미만밖에 안 된다. 예, 구역 지정 면적이 작대요. 10만 미만밖에 안 된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냐고. 근데 일간신문에다 공고 안 해. 왜? 일간신문에 공고하려면 돈 내야 되잖아. 광고비. 그거 돈 들지 말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 뭐가 있었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만 공고하면 됩니다. 그때는 공고할 수 있다. 면적이 얼마일 때만 10만 제부터 미만의 경우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야. 면적이 얼마일 때 100만 제부터 이상 될 때는 공람기간이 끝나고, 아까 10살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시키라 그랬죠? 10살 이상 일반인들에게 공람시킨 그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면적이 얼마일 때만 100만 제부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럼 아까 100만 제부터 이상하면 두 번 나왔었네? 하나가 뭐 있었죠? 시도사나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이 100만 제부터 이상 되면 국장과 협의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100만 제부터 이상은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100만 제부터 이상 되면 공청회를 개최하라 라고 됐잖아. 그죠? 이때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100만 대군이 협공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00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100만 제부터 이상일 때 들어가는 건 딱 두 가지다. 첫째는 국장하고 협의해서 시도사 대통령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절차에서 공청회 개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만 대군이 협공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전쟁터에서 100만이면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그 100만 대군이 양쪽에서 협공하고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래? 그런 뜻입니다. 100만 대군은 협공한다. 그렇게 협의 공청회 제정했다. 아셨죠? 거기까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구 시의 효과하고 나오는데, 도시개발이 지정되면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건 또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 일단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들만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들어가죠. 자, 이번 시간에 나오는 건 어디부터 봤었죠?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먼저 청사진을 그려본다. 그 계획을 무슨 얘기를 한다? 개발계획이라 한다. 정확하게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줄여서 그걸 개발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언제 수립하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다만 공자생, 외국삼, 공자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라는 이 지역에서는 먼저 구역부터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얼만큼 동의를 필요한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 이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때 그 개발계획은 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되고,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구역의 면적이 넓다 말이죠. 그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등의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삼삼하면 분위기가 삼삼하면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구역을 지정할 때 26가지만 먼저 수립해놓고 4가지는 빼고 수립하고, 그 4가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나중에 그 4가지는 그때 가서 포함시켜도 되는 이런 4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죠? 박수치자 임수나 해서 박수임순이라고 외워놓고, 이때 도시개발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박기비가 있고,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수토세가 있고,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임세주가 있고,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순단사, 그래서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4가지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과 관련돼서는 지정권자가 있어요, 지정요청자가 있어요, 지정제한자가 있어. 지정과 관련해서는 3명이 있단다.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이때 원래는 누가 정하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원래는 지정권자입니다. 시도사가 원래죠. 근데 지정할 때 국장과 협의해서 지정해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다.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할 때 100만 대군이 협공한다. 협공. 이때 협의가 필요하죠. 또 개발계획에 국가계획을 포함하거나 개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그때도 국장하고 협의한 후에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자, 이때 지정권자한테 지정해달라고 하는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몇 가지? 5가지.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된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시도사, 대도시장, 지들끼리 둘 이상에 걸쳐서 지정하고자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자, 지정 요청자도 있죠.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지위에는 시도사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또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또 누구한테도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한다. 그랬던 그 국장이 직접 지정하죠. 그 국장한테 중앙행정위원회 장들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사에게, 중앙행정위원회 장은 국장한테 각각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만 있을까? 그때 지정 제한도 있단다. 누가 제한할 수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 나머지 시장군수 구청장들에게 여기다 지정 좀 했어요 라고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또 공공기관회장이나 정부출연기관장도 국장한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제한받은 국장, 특도, 시장군수 수장은 제한 검토 결과를 제한일로부터 1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1개월 연장하라. 그래서 1개월 연장은 포함해서 2개월이 되죠. 그때는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하고, 그때 민간 시행자들이 지정을 제한할 때는 함부로 제한하지 못한다. 토지 면적 3분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제한할 수 있다. 이거
29회 이번 시험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하는 규모는 얼마일까?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하고 보전목지역은 거기는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적 외지역 어디죠? 관농자 이게 도시적 외지역이라고 그러고 도시에서는 원칙은 30만인데 10만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를 거칠 것. 두 번째는 도로법상에 도로 같은 걸 설치할 것. 그래서 초등학교 용지 확보, 도로 설치라는 두 가지만 한다면 면적이 30만이 아니라 10만 이상 돼도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지정 면적 얼마라는 거 적용을 안 해도 되고 지멋대로 지정해도 되는 적 있죠.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이 정한 지역. 취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요. 국장이 정한 지역은 저런 지정 규모를 묻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때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듣는다? 국장이나 시도사는 이 대빵들은 지들이 직접 듣지 않고 밑에 있는 시장우수 구청장의 송부에서 시장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는 방법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고 10살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다만 지정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다 공고하지 않고 비싼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자기들이 발행하는 공보에다가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요 10살 이상 공람기간이 있었죠. 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그때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공청이라는 걸 개최하여야 한다까지 했었죠.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